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이스 아메리카노로도 선풍기로도 가시지 않는 더위.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냉면이지. 지난주 북쪽의 냉면을 맛봤다면 이번 주는 바다 건너 냉면 어때? 경력은 22년 됐고요. 현재 이 가게 운영 기간은 13년 정도 됐습니다. 평일 점심 때도 테이블이 꽉 찬다는 중화요리 맛집. 여름에는 냉면 맛집. (100% 밀가루로 만들어내는 면). 수타가 아닌 족타로 반죽을? 이렇게 면의 진심이라고? 이 아무리 손으로 치대도 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발로 밟는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이 밟으면 밟을수록 이 면 사이에 이 공기층이 빠지면서 이 그만큼 면이 쫄깃쫄깃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중국 냉면의 핵심인 면, 여기서 끝이냐고? 아니, 한 가지 비법이 더 있지. 바로 굵기. 면발이 두꺼우면 너무 질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좀 부드럽고 이 맛있게 하기 위해서 면을 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면도 뽑았으니 국물을 우려야겠지. 국물에는 사태를 아낌없이 듬뿍 넣어 진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살리고 볶은 향신채로 향을 입힌 다음 풍미를 책임지는 중국 간장을 쪼록.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육수라고. 얇은 면은 퍼지지 않도록 빠르게 삶아내 찬물 샤워. 찬기가 가시기 전에 보기만 해도 시원한 슬러시 육수 붓고 갖은 고명 얹어. 일반 그 한식 냉면 같이 단촐하게 먹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해물과 야채가 들어가는데 드실 때 좀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또 새우나 해물 같은 거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맛도 훨씬 더 좋고 해서 좀 푸짐하게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젓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고명들. 시원한 국물로 목 먼저 축이고 이렇게 먹으면 되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집 중국 냉면은 그냥 국물 먼저 한번 드셔도 되지만 다른 집 그 냉면과 틀리 저희 집은 이 땅콩 버터를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맛도 담백하고 좀 물리는 맛이 좀 덜할 겁니다. 사실 중국 냉면은 진짜 중국식 냉면이 아니라 땅콩 소스를 넣어 먹는 중국 비빔국수에 육수를 부어 변화시킨 한국 음식. 역시 맛 잘 알아 민족답네. 항상 먹는 그 냉면 말고 특별한 냉면이 먹고 싶다면 중국 냉면 어때? 오묘한 중국 냉면 맛에 올해도 여러 중독되겠네.
깔끔한 인테리어, 평범한 냉면집 같은데? 역시 그럴 리 없지. 2년 전에 제주를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제 지인이 냉면 가게를 운영해요. 거기서 냉면을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쪽 지역에도 이런 냉면 한번 선보여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픈을 하게 됐거든요. 세 가지를 섞었을 때 손님들이 가장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비율로 섞어 만든 반죽. 뽑는 즉시 펄펄 끓는 물에 입수. 역시나 빠르게 삶아낸 후 더 빠르게 냉수 마찰. 드디어 진짜 주인공 납시오. 전복원에 가까운 완도에서 지금 공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꿀소라하고 톳은 자연산 제주에서 직접 공수하고 있습니다. 육수 또한 제주 그 자체. 많이 담았수다양. 맛있게 드십서양. 톳 뿔소라탑부터 무너뜨리고 면을 살살 풀어 역시 국물부터 먹어야지. 그냥 그대로 드셔도 맛있는데요. 거기에 돈베고기나 육전을 같이 곁들여 드시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부모님과 식당 사장님 말씀은 꼭 들어야 하는 법. 미처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척척 들어야 하는 법. 덥다고 너무 찬 냉면만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나주에서 즐기는 제주의 맛 참 좋다. 그리고 가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참 대접받은 느낌이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저기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다다 하면서 시원하게 소리칠 수 있는 계절 여름이 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짜릿한 이 모든 것들을 부산에 놀러 오시면 즐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름 하면 부산, 부산하면 바다, 부산 바다를 100배 더 즐기는 방법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바다는 소박한 멋이 있는 이곳 송정해수욕장. 혹시가 우리가 왜 이게 전종에 들어왔지? 에? 송정이요? 왜냐면 우리가 또 체험하는 여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정이 서핑의 성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남이가씨 서핑 많이 타죠? 그렇지.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남이가씨 근데 서핑 타본 적 있어요? 안 가봤는데요. 나도 없어. 그러게요. 마음은 이미 서핑 선수인데 그래서 배우러 갔습니다. 아니 지금 서핑할 건데 여기 오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초보고 이쪽이 왕초보거든요. 써져 있죠? 왕초보. 할 수 있나요, 초보도? 네, 할 수 있습니다. 좀 안전하게. 네. 송정하면 사람들이 서핑의 성지라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송정 같은 경우는 파도가 좀 자주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송정 수심이 좀 낮기 때문에 좀 초보자들이 좀 하기 편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자도 하기 편하고 네, 서핑 얼마나 잘 타십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저기 보니까 뭐 국가대표 뭐 있던데. 네, 한 번 또 했습니다. 국가대표? 네. 자, 여러분은 지금 국가대표 김민기 코치님의 화려한 서핑 기술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1위, 저기서도 1위, 수많은 수상 경력. 아유, 1위 할만하네요. 한미가 씨 팔짱 끼세요. 팔짱 잡아. 우리 오늘 명줄이야. 잡아야 돼. 이렇게 하고 우리 이런 교육 받으러 갑시다. 가시죠. 연예계. 절대 떨어지지 마. 자, 본격적으로 송정에서 서핑을 즐겨보시려면 안전수칙 등 사전 교육부터 탄탄히 하시고 마지막 웨트수트 착용까지. 멋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생겼지 지금. 해녀 삼촌 같은데. 자, 이제 서핑보드 들고 바다로 나가봅니다. 자, 앞에 멀리 봐요. 바다 봐, 바다. 하나. 바다 봐야지. 어디 갔어? 서핑의 기본 동작을 몸에 익히고 들어가야 하기에 패들링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테이크오프 연습까지. 근데 여러분, 저희가 똑같은 영상을 돌린 게 아니라요. 정말 될 때까지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오늘 백사장에서 서핑하나요? 여러분들이 보신 제 얼굴은 물에 들어간 후가 아닙니다. 물에 들어가기 한참 전에 물에도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저 언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네, 들어가야죠. 오케이, 렛츠 겟 잇! 전국 3대 서핑 명소라고 알려진 이곳 송정바다. 송정아, 기다려라. 내가 혼내주겠어. 자, 시작과 동시에 파도가 온다 싶으면 선생님이 바로 밀어주시면서 일어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놀라서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성공했습니다. 와, 이 순간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자신감 붙었습니다. 다미가씨 바통 터치. 하기 전부터 나는 잘할 수 있다며 외치던 우리 단미가씨, 과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와우, 성공!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둘 다 왕 초보입니다. 자, 자신감 붙었으니 패들링으로 속도 올려주고 한 번에 테이크오프. 시원한 파도를 느끼며 유후, 쌍강. 자, 단미가 출발하자마자 어디 가요? 여기 있네요. 두 번째 도전 출발과 동시에 바닷속이 더 궁금했던 단미가 씨. 정말 마지막 도전. 폼은 국가대표인데 입수도 국가대표급입니다. 아이고, 재밌으면 됐죠. 담비가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저 사람 가는 것만 눈으로 봤는데 내가 처음으로 느껴보니까 이게 저기 생각만큼 안 힘들어요. 그렇죠. 진짜 재밌겠어요. 앞으로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추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서핑을 즐긴지 알겠어요. 아직까지 해가 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노을이 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핑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타면 탈수록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바다 느끼러 가야죠.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바다 있어. 역시 바다는 어디? 해운대. 넓디 넓은 백사장과 아름다운 해안선, 부산의 대표 명소.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 같다는 그 이름은 바로 해운대.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 대단하다. 모래축제부터 북극곰 수영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까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여기 뉴욕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으로 오면은 리뷰 해운대. 맞아요. 네, 매년 5월마다 모래축제가 열리거든요. 축제는 끝이 났지만 작품은 남아져 있습니다. 약간 송정은 되게 온몸으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었다면 해운대는 약간 전 세계가 전부 다. 그렇지. 전부 다 같이 놀 수 있어요. 뭐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모래 축제도 있고 볼 것도 많고 해운대 많잖아요. 아니, 근데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죠. 우리 해운대는 먹거리도 많거든요. 해운대에 오시면 해운대 전통시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보기만 해도 어우, 군침이 그냥 뚝뚝. 자, 그중에서도 해운대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30년 전통의 통닭집을 찾았습니다.
아우, 이 저녁 시간에 그냥 지글지글 튀겨내는 이 소리는 언제나 옳죠. 한상 차림 뚝딱. 이게 하나하나 다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 이걸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우, 맛은 뭐 맛있죠 뭐. 이 통닭은 튀김 맛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튀김이 그냥 바삭 정말 찐이더라고요. 딱 바삭하네. 치킨은 물놀이 하고 나서 먹는 치킨 최고야. 맛있어요. 양념도 수제 양념도 다 만드신 건데. 이거 직접 만들었다고요? 태양초 고춧가루를 이용해 만든 수제 양념장. 매콤 달달한 것이 아우 오늘 메뉴 정말 잘 골랐습니다. 단미가 씨, 이게 사는 거지. 그렇지. 맞아. 놀다 보니 시간이 왜 이리도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오늘의 마지막 해수욕장. 부산에서 야경하면 이곳이죠.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뭘 보고 있냐면요. 바로 까만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드론 라이트쇼. 무려 500대의 드론으로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는 드론쇼인데요. 무한한 움직임, 스마트 수영이란 주제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야, 정말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고 신기하더라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2번씩 진행한다고 하니까 저는 또 보러 갈 겁니다. 내 인생에서 세상에서 가장 예뻤던 그리고 아름다웠던 10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부산에서 이만큼 행복하게 놀할 수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게 강나리 바닷가 앞에서 볼 수 있는 데가 진짜 생각도 못했던 게요. 그만큼 좋았어요. 우리가 알았던 송정, 알았던 해운대, 알고 있었던 광안리보다 정말 아름답고 찐으로 행복하게 했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스리랑카 말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해운대 비치 하리멜 라스나이 시루데나인다. 여러분 다음 여행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가볼게요. 자, 놀러와. 부산이야. 내가 알고 있던 부산을 더 재밌고 확실하게 즐기는 방법.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으로 놀러 오세요. 맛을 찾아 대책 없이 가리가리 내가 가리. 안녕하세요, 다윤의 맛대가리 다윤입니다. 신스 1983년 굉장히 오래된 가게인데 저도 이 가게 단골이거든요. 한 7, 8년 됐어요. 보시면 돼지국밥도 팔고 뭐 소머리 국밥도 있고. 맛있겠다. 자, 좀 이른 시간인데 손님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돼지국밥 먹으러 왔습니다. 저 단골인데 기억하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집을 한번 오늘 식사 한번 돼지국밥 한 그릇 하려고 왔거든요. 네, 앉아서 주문 좀 할게요. 네, 보면은 자, 이게 메뉴판이거든요. 돼지국밥도 있고 뭐 소머리국밥도 있고 한데 오늘은 제 원픽인 돼지국밥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 돼지국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야, 이제 기본 밑반찬 김치나 깍두기, 부추 골고루 나와주고요. 자, 주인공인 돼지국밥 보시면요, 야, 이거 비계 보세요. 제가 비계를 많이 부탁드렸는데 이 비계 탱글탱글한 것 봐.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이 국물이거든요. 국물이 맑지도 않고 너무 진하지도 않고 딱 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너무 좋아하는데, 야, 국물 보이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아주 맛이 죽이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밥이 말아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 아까 제가 토렴으로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밥이 이제 국물에 적셔서 여러 번 적셔서 따뜻하게 나옵니다. 보시면 만져도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도감이 좋기 때문에 뭐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거, 뭐 급할 때 그냥 입대의 걱정도 없는 거죠.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추 보이시죠? 부추. 자, 부추부터 넣어줄게요. 부추 한 가득 넣어줍니다. 왜 부추를 먼저 넣어주느냐? 숨이 죽어야 돼, 숨이. 자, 넣어주시고.
잘 말았으면 한번 먹어볼게요. 야, 국물부터. 이 집이 돼지국밥을 만들 때 좀 재래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하나 직접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국물이 조금 매일매일 똑같진 않아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오늘 국물 진짜 잘 됐어요. 너무 시원한데? 먹어본 날 중에 역대급이야, 오늘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이야, 이거 비계 보이시죠? 야, 이 양이 푸짐해가지고요. 이건 1인분이 아니라 거의 2인분 수준인데 이 비계가 정말 맛있어요. 버터처럼 고소하고 쫀득하고 저 무조건 비계 많이 넣습니다. 어머나, 벌써 다 먹어버렸어.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사장님, 제 국물 좀 리필해주세요. 이 집의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데 가면 국물을 추가하면 돈을 받아요. 근데 여기는 인심이 너무 좋습니다. 국물을 공짜로 줘요. 야, 선생님 지금 국물을 리필해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국물 이 시원하고 개운하게 하는 비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매일 노력했어요. 좀 더 맛있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입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말 맛있어요. 갈게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국물이 시원하게 나요? 경우에 따라서 네. 얼개수 잎도 약간씩 첨가되고 월계수. 음나무도 약간씩 첨가되고 엄나무. 예, 그 지나치면은 또 안 되니까 적당한 양을 조절하고 그렇죠. 그렇구나. 예, 근데 제가 여기 왔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돼지고기 있잖아요. 예. 돼지고기가 너무 신선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비계를 먹었을 때 냄새가 안 난단 말이죠. 이 고기는 또 어떻게 받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집에 오랫동안에 네. 사용하다가 보니까 질 좋은 것만 야, 올해라고 예, 하면 예. 얼마나? 뭐 한 20년씩은 되죠. 20년씩이나? 예, 예, 예. 그럼 이 가게의 역사가 최소 20년은 넘나는 거잖아요. 예, 오래됐습니다. 몇 년 정도 됐죠? 크게 진화를 못 해서 몇 년이나 하기는 좀 그렇는데 한 40년 됐습니다. 야, 예, 예. 40년이요? 예. 오, 사장님 40년 동안 이렇게 국밥 장사 하셨으면은 뭔가 좀 힘드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즐겁죠. 음식을 만드는 게 즐거워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됐었어요. 생활에 필수가 됐어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단일 품목을 계속 하게 됐어요. 원래라면은 국밥을 판매하신 게 아니었죠? 그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 했죠. 메뉴 한 10개를 선정했어요. 10개나요? 예. 한정식 집이네, 그러면? 10개를 했는데 그 중에 국밥도 하나 들어갔어요. 그 중에 있던 예, 게 국밥? 예, 예. 네네, 그래서. 그런데 기찻길 옆이 되니까 속도 빠르게 먹고 가는 국밥을 더 많이 찾더라고요. 이제 기차 타기 전에 바로 간단하게 빨리 먹어야 되니까. 3분 만에 한 그릇 뚝딱 먹으니까 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3분 만에? 예. 무슨 식신이에요? 어떻게 3분 만에 먹어, 국밥을? 그래. 바쁜 사람들인데는 허기를 면해주고 예, 한 그릇에는 보약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네. 같아요. 단백질과 또 탄수화물이 다 들어가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밥으로 계속 진화를 한 겁니다. 메뉴를 줄이면서 결국에 가장 자신 있는 국밥으로 예. 한 그릇에 보약이라는 느낌으로 만들어 오신 거네요. 그러면은 이 보약으로 드셨던 이 돼지국밥 보약처럼 드셨던 손님들 중에 옛날에 여기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드시는 단골 손님도 계시겠네요. 그죠? 좀 많죠. 예. 어떤 손님은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바뀐다 안 바뀐다 하는데 국물 먹어보고는 그 아줌씨가 한 거 맞네. 그냥 시원한 맛. 그렇죠. 예, 아무리 먹어도 안 들리는 맛. 단골분들은 이제 알아보시는 거죠. 이 국물 맛만으로도. 예, 그래 안 질려서 매일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는 한 6개월을 계속 먹어서 내가 수급시켰어요. 아이 손님 단백질 너무 그래 오래 먹으면은 체력이 너무 무리가 가니까 풀도 먹고 그래 하라 할게니 이 아줌마가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만 하면 되지 왜 손님 건강까지 챙긴다고 하면서 야단 맞았어요. 아니 사이 너무 좋으신 분 아니세요? 네, 그 손님이 요새도 짜다가 한 번씩 오대요. 그래요? 손님의 건강까지도 챙겨주시는 너무 마음씨 좋은 사장님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식당을 하시면서 자신만의 이런 철학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은 병을 고쳐 쓰는 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 가지 지쳤을 때 한 그릇 먹고 나면 힘이 나고 맞아요. 또 영양이 아주 부족할 때는 한 그릇 먹고 나면은 영양 보충을 하니까 뭐 그러다가 보니까 철학이랑 가면은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는데 먹고 가면서 오늘 고향 먹고 간다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가슴이 찡합니다. 최고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손님이 떠나갈 때는 매일 내가 정성을 부족했는데 그래도 오셔가지고 잡숫고 가니까 저도 잘 살고 있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마음씨 따뜻하신 사장님께서 푸짐하게 차려준 국밥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저까지도 마음이 정말 푸근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다른 건데 국밥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음식입니다. 누구보다 리얼하게 찍고 싶다고? 어렵지 않아. S22만 있다면. 이 순간을 생생하게 남기고 싶다면 8K 영상으로 찍으면 돼. 이런 선명한 사진 어떻게 찍냐고? 장비빨? 까맣게 나오는 거 아니냐고? 라이토그래피를 믿어봐. 그냥 찍어도 쓱쓱 그려도 나의 순간은 특별하게. S22로 그렇게 될 거야. 이것은 분명한 공기밥. 눌러보세요. 공기층이 있는지 없는지, 밥 한 알 한 알이 살아있는지. 더미식 밥. 눌러보세요.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헤이, 이제 그만 먹고 나가자. 고워크라면 그 어떤 시작도 쉬울 거야. 어때? 나오길 잘했지? 에어쿨 고가 매트와 하이퍼버스트 폼으로 편안하게 차이를 만드는 편안함의 기술 스케쳐스.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타오. 여러분 벌써 올해가 반 이상이 지나간 걸 믿기시나요? 내 나이가 몇 살이야? 아우 아니지 나이 따위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청춘을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젊음을 이 청춘을 만끽하러 가보시죠. 청춘, 듣기만 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설레는 단어죠. 지금 여기 젊음을 동력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아름다운 청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 이야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신속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한다의 리포터 유혜청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젊은 패기가 똘똘 뭉치는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와 함께 특별한 체험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걸 하나요, 저는? 일단 저희가 뭘 뽑으러 갈 거예요. 뭘 뽑으러 간다고요? 네, 일단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네, 가요. 뭘 뽑으러 가는 걸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 그냥 자판기잖아요. 그냥 자판기가 아니라 네. 필름 카메라가 들어있는 자판기예요. 그렇구나. 여기 다 있네요, 카메라들이. 추억의 필름 카메라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이거 카메라 뽑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희? 저희가 여기서 카메라를 뽑아서 이제 골목 투어를 할 거예요.
필름 카메라로 골목 여기저기를 촬영하면서 숨겨진 이색 공간을 만나는 투어. 좀 생소한가요? 나만의 개성으로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청년들 덕분에 골목이 살아나고 있다는데요. 그 골목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정처 없이 저희가 그냥 걸으면 되는 건가요? 일단 필름 카메라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는 자유롭게 발길 닿는 대로 가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와, 근데 진짜 골목이 엄청 좁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지 않고 거의 비어있던, 잘 다니지 않았던 골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카페들이 들어오면서 골목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 너무 예뻐요. 이거 사진 하나 남겨도 너무 좋겠는데요? 여기 구경해도 돼요? 그럼요. 우리 가봐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인터뷰 좀 할게요. 여기는 또 어떻게 좀 자리하게 되신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요? 충주에서 나고 자란 충주 사람은 아닌데요. 저희가 외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런 낡은 골목과 버려져 있던 집들이 매력이 있어서 이쪽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럼요. 너무 예쁜 공간들이 많아서 제가 또 여기서 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네, 예쁘게 찍어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약 4년 전부터 충주시에 모이기 시작한 청년들. 외지인이 80%가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두 똑같이 낡고 좁은 골목에 매료됐고 현재는 15명 정도의 청년들이 10여 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오래된 것이 주는 편안함에 젊음이라는 색이 입혀져서 죽어가던 골목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구도심에 대한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뭔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럼 그 전후가 확실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주민들조차도 잘 다니기 힘든 골목이었는데 원도심에 와서 저기 뭐 흙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어머니, 엄마, 아빠들은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풍경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명 관광지를 다니는 여행이 아닌 지역 골목 구비구비에 깃든 이야기와 사람들을 만나는 투어. 기억에 더 오래 남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약간 옛날 유적지 느낌이 확실히 나서 오늘 우리 저 나무 앞에 가서 사진 한번 찍어요. 네네. 골목길 끝자락에서 만나는 지역의 명소도 돌아보고 필름 카메라에 그 감성을 담아보는데요. 예스러움의 힙한 느낌이 더해지면서 요즘 젊은 세대에게 힙투어라는 입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골목의 가치도 살리고 주목도 받고 좋네요. 어머 대표님 여기 뭐예요? 여기 너무 예쁘다. 알록달록하고요. 어머 여기 뭐예요? 무인 커뮤니티 룸이라고 해서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이제 취향을 공유하고 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 누가 한 걸까? 바로 접니다. 대표님이세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현지 가이드가 들려주는 골목과 사람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감과 공유의 공간인데요. 로컬 크리에이터와 방문객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죠. 이렇게 멋진 공간을 여기다가 시작하시게 된 뭐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머무는 공간에 좀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근데 머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이곳에 참여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체험을 좀 권하시나요? 청년들이 운영하는 공간에 가서 원데이 클래스라던가 필름 카메라 투어 그리고 그림 색칠하기 투어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골목 투어에서 원데이 클래스 빠지면 석 빠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골목 투어 중이거든요. 근데 뭐 지나가다 여기 뭐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잠깐 들렸어요.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도자기 공방이고요. 도자기 체험 가능하세요. 저 그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저 오늘 그럼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 쓰임새 없이 비어있던 오래된 건물. 하지만 이 느낌 자체에 반한 청년은 꿈을 이룰 둥지로 이곳을 택했습니다. 무모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본 거죠. 구도심으로 오셔서 이런 공방을 차리셨어요. 뭐 이런 계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낡은 느낌 아니면 누군가가 사용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매력을 느꼈던 편이고
나중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걸로 공방을 하나 오픈을 하는 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충주에 왔을 때 어쩌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됐어요. 한때 대도시를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많은 청년들이 도시로 떠났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구도심에 생명을 불어넣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저는요 대표님 골목 투어하면서 이 골목의 정겨움 느꼈죠. 또 이런 체험도 하죠. 무엇보다 이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패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힐링까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에너지가 가득해지고 행복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필름 카메라 투어의 마지막, 카메라를 반납하면 끝나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이제 그 스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SNS나 이런 데 올리실 수도 있고 원하시면 인화도 가능하고. 청년 창업가들의 투어는 모두가 퇴근한 시간에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만나서 상의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신데 이렇게 열띤 토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달에 있을 또 담장 프리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매달 한 번씩 플리마켓을 열고 있는데요. 골목 상인들과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타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까지 함께하는 마켓입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자원이나 열정, 에너지는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람들 간의, 이웃 간의 관계의 확장, 스케일업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쫙 사방으로 다 너도 나도 잘 되는 방식을 택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골목은. 좀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봐주셔서. 네. 진짜 응원할게요. 무조건 잘 되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건물도 삭고 거리도 황폐해지죠. 낡아버린 골목길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담장이 청년들로 인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골목으로 놀러 오세요. 대청호반의 작은 폐교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문화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폐품을 이용해 만든 작품들을 만지고 타고 자유롭게 참을 수 있는데요. 환경과 미술, 문화를 접목해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정크아트의 매력 속으로 출발! 시원한 바람과 실록이 어우러진 대청호수. 푸른 그늘 아래서 여유롭게 산책하다 보면 때이른 더위도 잠시 잊게 됩니다. 파란 하늘과 물빛이 하나가 된 대청호수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죠. 여러분, 요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대청호숫가인데요. 이렇게 넓은 호수랑 울창한 숲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마치 작은 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까부터 저쪽에 학교 운동장 같은 게 보이거든요. 운동장에 뭔가 알록달록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얼른 한번 가볼까요? 이곳은 대전 동명초등학교의 분교였던 곳인데요. 지난 4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운동장에 막 도착했는데요. 뒤쪽에 알록달록 눈길을 끄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시소나 그네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가까이 가서 봐볼까요? 저보다 큰 로봇이 떡하니 서 있는데 한눈에 봐도 흔하게 보던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톱니도 있고, 와, 이거는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저 정크아트라고 그래요. 인간이 씻어버린 그런 폐기물 가지고 그 작품 활동을 가지고 정크아트라고 그러죠. 다 작가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제가 만들었죠. 그러면 정크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정크 아티스트겠네요? 그렇죠. 정크아티스트 5대5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크는 폐품이나 쓰레기, 잡동사니를 의미하는데요. 이것들을 활용한 미술 작품을 정크아트라고 부릅니다. 국내 1호 정크 아티스트인 오대호 작가가 직접 만들고 색칠한 작품들이 이 운동장에 100여 점이나 되는데요. 고물들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됐습니다. 작가님 작품이 서울, 충북, 경기도 곳곳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폐교잖아요. 이런 공간에 정크아트를 만드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잔뜩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교도 역시 쓸모없는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제 정크아트가 그 쓰다 버린 수명을 다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재생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폐교를 한번 제대로 한번 문화적으로 한번 살려볼까 뭐 그런 의미가 좀 있죠. 이곳에선 더 이상 쓸모없는 고철은 없습니다. 고치고 조립해 온기를 불어넣으면 아이들의 상상력을 충족시켜줄 훌륭한 미술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거죠.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미소를 담은 작품들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데요. 이곳의 모든 작품들은 마음대로 만지고 돌리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작품을 보면 눈으로만 보시오, 네. 만지지 마시오 이런 글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만지고 막 돌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다 훼손되면 그건 누가 고쳐요? 좀 개중에 지켜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조금만 만지면 다는데 올라타고 그냥 흔들어대고 물론 망가지죠. 만들기도 했는데 그거 뭐 못 고치겠어요. 선생님 이거 막 돌아가기도 하고 색칠도 돼 있고 네. 이거는 뭘로 만든 거예요? 자전거 망가진 걸 가지고 이제 제가 수거를 해가지고 쓸만한 부속은 뜯어가지고 그렇게 네, 아이들이 아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고 이건 가족이 엄마 아빠 타고 여기 아들 딸 타고 가족이? 가족이 탈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죠. 이거 페달 이렇게 하니까 진짜 나가자. 가만히 선생님! 잠시만요. 새로운 놀이터가 생겼다는 소식에 한 걸음을 달려온 아이들. 각자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골라 타고 페달을 밟습니다. 신기하게 생긴 자전거와 붕붕카를 타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요.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의 신나는 웃음소리가 운동장을 채웁니다. 자전거가 많아가지고 좋아요. 많이 재밌어요. 전체적으로 뭐 대근육, 소근육 다 사용하면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도 신나하고, 네, 그리고 밖에서 야외에 있다 보니까 네, 자연 바람도 쐬면서 놀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운동장뿐만이 아닙니다. 실내 전시장에도 정크아트 작품들이 많은데요. 좀 더 정교하고 조형미가 느껴지는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중에 무지개색으로 칠해진 닭을 발견했는데요. 빨주노초 무지개 닭인데요. 아니 근데 이거는 도대체 뭘로 만든 거예요? 이 날개 부분이 네. 그 오토바이 그 체인, 그 바퀴 굴러게 하는 체인이 있죠. 그거 이제 좀 망가진 걸 가지고 이제 용접해서 만들었고. 이 고물이 닭으로 탄생하는 건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 고물을 쳐다보다 보면은 네. 어느 날 저기 제가 어제 용도가 맞겠구나. 뭐 번뜩 생각이 들면 그냥 만들면 돼요. 선생님 머릿속에는 고물들이 막 그려지겠네요. 고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리가 무거워요. 이번엔 움직이는 예술작품 키네틱 아트를 만나볼까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장난꾸러기 짱구의 팔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 손잡이를 돌리면서 과학의 원리도 배울 수 있답니다. 버려진 고물에 뭔가 움직임이 더해지니까 새로운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이들이 보면 또 되게 공부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고물을 가지고 작품 만들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그런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킬 수가 있고 또 이런 조형물이 움직이다 보니까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또 아이들이 깨우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조형물이다 보니까 미술에 대한 어떤 그런 조예도 좀 넓히게 되고 환경, 과학, 미술 일석삼조네요. 3조. 선생님 저 얘는 뭔지 알겠어요. 피노키오잖아요. 네. 이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피노키오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나지? 코가 나왔어요. 지금 내가 안 예쁘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제페트 아저씨인데 얘는 있는 사실을 정확히 얘기해내는데. 아, 안 되겠네요. 만지고 돌리는 체험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정크아트 문화 공간. 선생님, 제가 위에서 기발한 작품들을 되게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근데 작품들을 보니까 뭔가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저도 뭔가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뭐가 좀 없을까요? 그러시면 저희 이런 아이템이 있거든요. 오, 이건 뭐예요? 저희 이 아트봇이라고 해서 친환경 소재로 만든 골판지 로봇 체험학습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이들한테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공간 감각 능력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체험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로봇 도안이 그려진 골판지와 나사못, 그리고 사인펜만 있으면 손쉽게 아트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트봇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색칠을 좀 해볼 텐데. 먼저 골판지 위에 원하는 대로 색칠을 합니다. 그런 다음 도안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서 나사로 살짝 이어주면 완성!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 만드는 과정이 되게 근육을 쓰면서도 되게 재밌었어요. 집에 걸어놓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만들어서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제가 그 답례로 하나 뭔가 재미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 네. 선생님, 이 친구 이름을 제가 히봇으로 정했거든요. 칼로 똑같잖아요.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저도 약간 관절을 이렇게 움직여서 띡띡띡띡. 어때요? 좀 똑같나요? 살아서 움직이는 정크아트의 작품들은 아이들의 호기심 충족은 물론 발명가의 꿈까지 갖게 하죠.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계획이세요? 문화, 그리고 이제 환경, 그리고 어떤 미술,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 아주 제대로 된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요. 한번 다시 와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 대전 시민한테 좀 봉사하고 싶어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만지고 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정크아트의 세계로 많이 오세요. 안 돼! 하지 마! 오늘도 아이들을 말리느라 바쁘시다고요? 정크아트 문화공간에선 만지고 돌리고 타고 마음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크아트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